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6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솔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전 시간에 이제 서페이스 공면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업데이트된 기능 이런 것들을 봤고요. 자, 솔리드 기능을 보겠습니다. 솔리드는 일단은 덩어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면에 비해서는 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X7 버전 이전이죠. X7 버전 이전에는 좀 이제 솔리드 수정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X8 버전부터 차츰 솔리드를 수정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솔리드의 일반적인 선택 방법. 이제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솔리드를 가지고, 솔리드가 이렇게 육면체가 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솔리드를 가지고 이 모서리에 R을 준다든지, 또는 그 경사를 준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할때 솔리드의 어떤 모서리 끝단 부분을 선택을 할 건지 또는 이 솔리드의 면을 선택할 건지 또는 솔리드의 바디 솔리드 전체를 다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내가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끝단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면이 선택되거나 또는 솔리드 전체가 선택되거나 그러면은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오스냅처럼 미리 그것만 선택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 놓고 대상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이제 다른 부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솔리드의 어떤 구성 부분을 선택을 할 때 미리 특정한 것만 지정을 해놓고 선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여기 이제 뒷면을 선택하는 거고, 지금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 1번은 솔리드 선택 메뉴를 활성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공면 기능, 서페이스 기능이죠. 공면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면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홀 제거라든지 또는 경로를 생성할 때 공면 가공은 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리드도 사실은 그 면의 어떤 집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면 여러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솔리드의 면도 공면처럼 선택을 하거나 하고자 할 때 이 솔리드의 면도 공면처럼 선택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1번을 클릭해야만이 2번, 3번, 4번, 5번이 실행이 돼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끝단을 선택할 때, 그 다음 이거는 면을 선택할 때, 이건 솔리드 바디를 선택할 때, 이거는 솔리드에 보이지 않는 면. 보이지 않는 면이라고 하면 솔리드가 있으면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면이잖아요. 근데 반대 부분은 보이지 않는 면이죠. 그런 부분을 선택할 때는 뒷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찍으면 내가 클릭했을 때 보이는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반대면이 선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솔리드의 면 선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수정, 밀기, 달기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된 솔리드 기능이에요. 이동, 피치 수정 등에서 이동 또는 복사될 형상을 선택할 때 혹은 3D 가공 경로의 가공 도형, 회피 도형을 선택할 때 솔리드의 선택 방법의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매우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단축키만을 간단하게 다양한 솔리드 선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단일면을 선택하려면 그냥 클릭하는 거고 형상을 선택하려면 더블 클릭한다. 우리가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솔리드 작업할 때 한쪽 면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놓고 마우스를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한쪽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선택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솔리드 활성화에서 면을 선택할 건지 바디를 선택할 건지 뭐 이렇게 찍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우스로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는 접하는 면을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선택하면 선택이 좋다. 자, 이 얘기는 가령 이런 모서리 부분에 필렛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제 접하는 면, 그러니까 면과 면이 서로 각져 있지 않고 필렛이 주어져 있으면은 접하는 형태죠. 그랬을 때 하나의 면을 찍을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접하는 면들이 한꺼번에 선택될 수 있게 한다. 이 Shift라고 하는 기능이 접한다, 접하는 부분, 뭐 체인을 선택할 때도 체인 자체가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된 거, 뭐 이럴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런 기능들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Shift라고 하는 게 이제 증분점을 찍을 때도 Shift를 클릭하고 하죠. 자, 그리고 일치하는 지름을 가지는 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같이 선택된다. 그런 메뉴가 있고, 여러 면을 선택하려면 뭐 당연히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있는 거고, 비슷한 면을 모두 선택하려면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클릭한다. 비슷한 거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좀 동일한 어떤 솔리드 형상을 형상 체인처럼 뭐 선택한다는 개념 같아요. 근데 실상 해보면 이게 잘 좀 엉뚱한 부분,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찍어주는, 근데 이제 단순한 것들은 방금처럼 쉬프트를 클릭하고 선택하는 것들은 잘 되기도 하는데, 경우 따라서 뭐 컨트롤 쉬프트 클릭한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형상을 모두 선택하려면 컨트롤 쉬프트 더블 클릭, 그러니까 더블 클릭할 때는 이제 형상, 그리고 그냥 클릭할 때는 면, 뭐 이렇게 일단 구분을 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비슷한 거 라고 보시면 되겠고, 쉬프트를 누르면 접하는 거, 그리고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면을 선택할 때 클릭, 형상을 선택할 땐 더블 클릭, 접하는 것은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일치하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홀을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 면을 선택할 때는 윈도우를 하고, 비슷한 면을 모두 선택할 때는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한다. 그리고 비슷한 형상을 모두 선택하려면 형상을 선택한다 했을 때는 더블 클릭이라는 얘기죠. 컨트롤, 쉬프트, 더블 클릭. 클릭과 더블 클릭은 면과 솔리드, 그 다음에 쉬프트는 접하는 거, 그 다음 컨트롤은 비슷한 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캠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마캠을 실행을 시켰고요. 솔리드에서 형상 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해서요. 센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솔리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뷰에서 반투명을 끄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솔리드의 엣지 부분에다가 내가 필렛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필렛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필렛을 줄 때 지금 솔리드 선택에서 엣지 부분, 면, 바디, 뒷면, 그 다음에 이건 최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선택을 해서 어떤 작업을 완료했을 때 그 부분을, 그 대상을 다시 선택할 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선택 확인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클릭을 하면 그 대상과 내가 클릭한 지점에 근접해 있는 대상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로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선택 취소고, 이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얘네들이 다 체크돼 있죠. 끝단도 체크돼 있고, 면도 체크돼 있고, 바디도 체크돼 있고. 자,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갖다 대면 면이 될 수도 있고, 바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건 면이잖아요. 이건 또 바디예요. 이거는 엣지가 되겠고, 이거는 바디, 이거는 면. 지금 마우스 옆에 따라다니는 모양이 있죠. 이건 사각형, 이거는 E라고 표시되니까 이제 직선 하나에다 E, 이건 엣지라고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거는 면이 될 수 있고, 좀만 움직이면 또 바디가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예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게 됐을 때 클릭하시면 되는데
아예 여기서 내가 엣지 하나만 엣지만 선택할 거다 그러면 얘네들을 끄고 이 엣지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갖다 대면 면하고 바디는 선택이 되지 않고 엣지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취소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면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엣지를 끄고 면만 선택될 수 있게 해놓고, 이럴 때는 엣지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바디도 선택이 되지 않고, 이럴 때는 면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 취소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바디를 다 선택하겠다 그러면 바디를 체크해 놓고 면은 끄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엣지라든지 면은 선택되지 않고요. 모두 다 바디가 선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선택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이지 않는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면 뒤에 있는 면이 되겠죠. 그런 면을 내가 만약에 선택할 때는, 자, 면을 해놓고 이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뒤쪽 면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체크합니다. 얘를 체크하면 내가 지금 그 보이는 면을 클릭하려고 하지만 그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저쪽 뒤에 있는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면을 선택할 때, 물론 이렇게 돌려도 되죠. 돌리고 선택하면 되는데 돌리는 게 좀 번거롭거나 할 때는 이 뒷면을 선택하겠다 해놓고 클릭을 하시면 뒷면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뒷면이 선택됐죠. 보이지 않는 면이 선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인이 된 상태에서, 체크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그냥 바디로 다 선택되네요. 이런 메뉴가 확인 메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다음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왼쪽에도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하나씩 그 선택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지금 몇 개 바뀌는 게 없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서 원하는 게 됐을 때 선택 확인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 취소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잘 안 뜨네요. 지금은 떴는데 선택 취소하고 일단은 다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지금 선택 확인을 활성화 시켜 놨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하면 저기 뒷면이 선택될 수도 있고, 뭐 윗면이 선택될 수도 있고, 뭐 엣지가 선택될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럴 때 원하는 것이 선택이 됐을 때, 활성화 됐을 때 클릭을 해 주시면 그 대상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선택이 된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바디로만 해놓고 얘도 끄고요. 얘는 필요할 때만 쓰세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항상 그런 메뉴가 물어보면은 좀 귀찮겠죠. 자, 이 상태 전체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 10 정도를 줘서 이렇게 필렛을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렛을 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이제 색깔을 한번 변경을 시켜 볼까요? 모델 수정에서 전체 색상 지우기, 면 색상 변경이라고 있어요. 면 색상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메뉴들 막 뜨죠. 자, 면을 찍어라 이 말이에요. Select face to be set to the new color. 새로운 색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세요 라는 뜻이죠. 윈도우 셀렉트 멀티플 페이스, 뭐 윈도우로 여러 개의 페이스를 선택할 때는 뭐 윈도우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윈도우를 잡으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클릭 to select single face, 하나의 면을 선택할 때는 그냥 클릭해라 이 말이죠. 클릭했죠. 다시 클릭하면 취소가 되겠고,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하면 select a picture, 더블 클릭하면 덩어리, 객체로 선택된다 라는 뜻이죠. 한번 더블 클릭 해볼게요. 따당. 안 되네요. 따당. 이거 면으로 돼 있어서 안 되나 보네요. 바디를 선택하고 싶은데 더블 클릭하라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되지 않네요. 더블 클릭은 지금 안 먹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피처를 바꿀 때, 뭐, 여기는 피처 색상 변경이 있거든요. 얘를 할 때는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면 색깔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된다는 개념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클릭하고, 면을 선택하면, 이게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접하는 필렛 부분을 필렛 페이스를 선택한다. Shift 누르고 한번 선택해 볼게요. Shift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접하는 형태의 면들을 뭐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Shift 클릭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취소가 되고요. 컨트롤 클릭을 하고 Select All Fillet Face with a Matching Radius. 자, 이거는 아까 위에 있는 것은 접하는 Shift를 누르고 하면 접하는 그 필렛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R값이 동일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R값이 떨어져 있으면은 되겠네요. 그럼 얘를 필렛을 우리가 아까 줬는데요. 필렛 부분을 좀 수정할게요. 바디를 했는데 얘를 취소하고 다시 여기를 끝단으로만 해놓고요. 여기하고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확인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알이 안 먹는구나. 일단은 접하는 형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접하는 형태, 그럼 위에를, 그런가? 접하는 형태를 하고 싶은데, 그쵸, 접하는 형태. 네, 다 선택하지 말고, 여기. 이것을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접하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추가를 해서 이쪽 엣지 부분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재생성 해주시면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 부분은 접하는 형태지만, 얘는 접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같은 R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면 색상 변경해서 Shift 버튼 누르면 얘는 선택이 돼요. 하지만 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했어요. Shift 버튼 누르고 다시 클릭. 취소됐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찍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했을 때, 자, 이렇게 R값이 동일한 부분들이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Shift는 접하는 거, 그리고 컨트롤 키는 동일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이거는 similar f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select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선택하면 같고 접하는 거,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비슷한 면을 모두 선택한다. 같으면서 비슷한 거, 접하면서 비슷하다 또는 일치한다. 면이 좀 애매하긴 한데 비슷한 면을 모두 선택하려면 떨어져 있어도 이게 선택이 되는지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 기능으로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체크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 수정해서 면 선택 누르고, 자, Shift 버튼 누르면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동일한 거. 근데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옆에 떨어져 있는 건 선택이 안 되네요. 여기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키, 얘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선택했을 때
제가 지금 컨트롤 쉬프트 눌렀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엥? 안 먹네요. 컨트롤 쉬프트 클릭. 먹질 않네요. 컨트롤과 쉬프트 클릭을 누르면 셀렉트 페이스 또는 컨트롤 쉬프트 더블 클릭하면 이거는 피처, 페이스 그 차이고, 컨트롤 키는 같은 거, 쉬프트는 접하는 거 이런 뜻인데 지금은 딱히 잘 먹진 않네요. 아니면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이렇게 하면 뭐 어차피 같은 거고, 면 색상 수정해서 일단은 쉬프트 누르면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똑같은 거. 근데 똑같은 건데 그 피처가 벗어나진 않고 그 피처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솔리드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솔리드 관리자는 우리가 솔리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 솔리드에 보시면은 이 솔리드, 여기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솔리드 관리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도 뭐 윤곽 가공, 곡면 가공, 뭐 드릴 작업, 여러 가지 트리 구조가 쭉 나열되듯이 이 솔리드도 이렇게 트리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5로 한다든지. 그리고 수정을 했으면은 바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재생성 선택한 거, 이거는 재생성 선택한 것만 재생성할 때는 이걸로 하고, 얘는 별 표시가 있으니까 모두 재생성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 얘만 재생성 하겠다 하면 R값이 적용이 되죠. 자, 적용이 됐는데 하이라이트가 계속 되고 있죠. 이게 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Alt S를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돼요. 이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도 이게 좀 눈에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자동 강조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뭐 이게 편하죠. 왜냐면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내가 클릭한 부분이 어딘지를 내가 보여주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편집하려면 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뭐 수정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그러면은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그 모체, 트리 구조의 모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강조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 부분, 가장 모체가 되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안 되고 밑에 있는 이 트리 구조를 클릭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건 개별적인 솔리드 두 개가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블럭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해서 값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얘를 9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60 이렇게 수치를 수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재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뭐 이런 트리 구조가 있고 그 솔리드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수정하면 가공 경로처럼 다시 재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재생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솔리드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어떤 값들이 뭐 삭제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재생성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복구를 시켜주면 되는데, 특히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체인 같은 경우, 가령 제가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볼까요? 3D로 놓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해 볼게요. 이게 커팅이 됐잖아요. 커팅을 한 게 이거거든요. 자,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얘를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솔리드에 물음 표시가 떠요. 이때는 내가 재생성을 눌렀다 하더라도 재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리드를 할 때 사용했던 그 체인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체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체인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체인이 없네요? 그럼 체인을 만들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새 체인을 시작한다. 이거는 Shift 누르면은 접선 도면 요소를 선택하려면 접선? Shift를 눌러라. Shift는 체인 기능을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원래 있던 솔리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와이어 프레임에서 커브 기능으로 얘를 선택해서 커브를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체인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로 체인을 추가하고 확인한 다음에 추가됐죠. 이 상태에서 재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물음 표시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리 해도 얘를 못 찾겠다, 원인을.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되고 다시 그리기도 힘들고 그렇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저장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은 없어져 버려요. 물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저장하면 파일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트리 구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이 솔리드 파일들만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트리 구조를 없애버리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트리 구조에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 솔리드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기록을 제거하겠다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럼 물음 표시가 없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저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저장해버리면 그 원래 있는 솔리드가 손상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트리 구조를 없앨 건지 아니면 이 물음 표시 오류 메시지를 완전히 해결하고 저장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단순 솔리드는 서페이스하고 같아요. 단지 그 서페이스는 면만 만드는 거고 이 단순 솔리드는 덩어리처럼 솔리드로 만든다. 이것만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그리기. 자, 솔리드는 이제 그 곡면처럼 어떤 이제 커브 와이어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돌출이다 그러면 이처럼 2D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출하면 돼요. 그래서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양쪽 방향으로 다 할 수 있고요. 한꺼번에. 그리고 구배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돌출할 때 바디 생성, 컷바디, 보스 추가가 있는데 바디 생성은 새로운 솔리드를 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컷바디는 그 솔리드, 기존에 있던 솔리드에서 내가 생성하려고 하는 그 형상을 가지고 형상 빼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스 추가는 기존에 있던 솔리드에다가 내가 한 이 형상을 덧대겠다, 즉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스 추가를 할 때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즉 교차되는 부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차되는 부위가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솔리드 작업은 솔리드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솔리드 객체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솔리드만 있어야 되지 두 개의 솔리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생성을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거나 또는 원래 솔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즉 컷바디라든지 보스 추가는 꼭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처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컷바디라든지 보스 추가는 못하죠. 뭔가에 합치거나 뭔가를 커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솔리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못하잖아요. 대상이고, 그 다음 단일 작업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상 체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체인 하나로 작업하고 또 하나로 작업하는데 객체가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뭐 보스 추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얘 따로 하나씩 트리 구조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두 개의 트리 구조를 조건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 구조에 대해서 체인만 여러 개로 해서 단일 작업으로 만들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체인을 추가하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거리를 넣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방향, 관통, 그 다음에 면으로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통은 무한대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양방향은 방향을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보면은 컷바디다 되어 있으면 기존에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려고 한 이 선택한 체인을 가지고 커팅을 하겠다. 체크하면 커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리드가 없으면 이 컷바디는 뭐 할 수 없어요. 기존에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보스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내가 선택한 이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솔리드를 덧대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일 작업으로 생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동으로 작업 종류를 결정하겠다. 근데 자동으로 이게 결정하는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단 선택하면 얘가 뭐 컷할 건지 보스 추가를 할 건지 이렇게 떠요. 그러고 나서 난 추가가 아니다. 그러면 뭐 커팅으로 바꿔준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조건이 바뀌겠죠. 체인을 선택하는 거고, 방향 전환. 이제 체인에서 지금 얘처럼 이제 돌출 길이, 내가 이 체인을 선택을 해서 컷바디를 이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커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통이에요. 관통은 무한대 개념으로 완전히 다 뚫어버리는 거죠. 자, 면으로 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면으로 트림, 그 내용이 딱히 설명이 없나? 면으로 트림. 자, 바디 커팅 또는 바디 추가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는데, 컷바디나 보스 추가 항목에서만 활성화된다는 얘기고요. 커팅 또는 추가 적용 조건을 작업 화면에 다른 솔리드 보디 면을 기준으로 실행한다. 근데 이게 지금 추가 이미지가 설명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부분이 추가로 좀 이미지가 없는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을 자,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자,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 3.1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등각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체 보기. 자,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을 선 하나로도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어요. 얘는 돌출할 때 이 선에 두께를 주면 닫힌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돌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체인이 이제 뭐 열려 있는 대상이잖아요. 확인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열려 있는 거면 그 고급에 보시면은 얇은 벽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돼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거리값을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두께가 되는 건데, 이 두께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선택한 도형을 옵셋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옵셋을 할 때 우리 연결 기능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옵셋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형이 옵셋을 했다는 얘기죠. 옵셋을 하면서 끝단 부분은 연결을 시킨 겁니다. 닫힌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 돌출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 기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얇은 벽 기능으로. 이 얇은 벽 기능도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는데,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어서 지금 얘가 선택된 거고, 만약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방향 2를 선택하고 방향 2의 옵셋 값을 따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쪽 다 따로따로 값을 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얇은 벽 기능으로 일단 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쪽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바디 생성. 지금은 기존에 솔리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디 커팅이라든지 바디 추가 이 항목이 비활성화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리드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솔리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작업평면을 우측면을 잡고요. 우측면을 작업평면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를 그렸어요. 자, 그린 다음에 다시 얘는 평면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돌출을 하는데 얘를 선택해서 확인했어요. 자, 돌출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바디 자르기 하고 보스 추가가 활성화가 됐죠. 자, 지금은 바디 생성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바디 생성으로 쭉 하게 되면 지금 양쪽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이 솔리드 따로 이 솔리드 따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다시 솔리드에서 돌출을 하는데, 자, 해서 컷바디 하면 이게 커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스 추가하게 되면 얘는 확인했을 때 하나의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얘를 삭제하고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출하는데, 자, 이제 돌출하는데 얘를 돌출할 때 이 면까지만 하겠다. 지금 현재 이 면 있죠. 여기 면까지만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트림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수 추가를 했는데 면에서 트림하겠다 체크하시고 이 면을 찍어주는 거예요. 돌출인데 거리 양쪽 방향 단일 작업 솔리드 했고 면에서 트림하겠다. 일단 양쪽 방향을 좀 체크를 꺼볼까요? 끄고 보수 추가 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네요. 이 부분을 선택하겠다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 면까지만 돌출을 해서 보수를 추가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이 거리를 내가 아무리 크게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100을 줘볼까요? 자, 100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출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 면에 대해서만 트림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체크를 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트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 보수 추가예요. 추가하고 좀 트림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면을 얘를 체크하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체크하면 반대 방향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을 제가 100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면 바디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 트림을 안 했을 때는 되는데 이쪽 면을 찍으면 이쪽 면이 남고요. 이쪽 면을 찍으면 이쪽 면이 남아요. 우리가 트림에서 대상을 선택할 때 그 이쪽을 찍으면 이쪽이 남고 이쪽을 찍으면 이쪽이 남고 나머지 반대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면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면 방향이 남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체크했을 때 하나의 솔리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솔리드는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솔리드를 만들 때 경사를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작업을 했는데 얘를 경사를 줘볼까요? 고급에서 경사를 주겠다 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경사지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도는 몇 도? 5도 이렇게 된 거예요. 역방향 체크하면 반대로 벌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얇은 경사라는 얘기고요. 얇은 벽은 아까 설명드렸고, 다음 회전 기능을 볼까요? 확인하고 자, 재생성하면 되겠죠. 자,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일단은 이 원이 있죠. 원이 있으니까 얘를 회전을 시켜 볼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브를 얘 하나를 커브를 추출하고요. 이 회전 기능을 쓰려면은 RT를 해볼까요? 회전 기능을 쓰려면은 축이 있어야 돼요. 즉 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솔리드에서 회전 선택 대상을
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키겠다. 그럼 이게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을 시킬 때 뭐 90도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90도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전 기능이에요. 회전 기능으로 커팅도 할 수 있습니다. 커팅도 할 수 있고 보수 추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리드가 없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까 RT를 해볼까? RT 해 되겠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지금은 이게 다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죠.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키는데 컷바디 해볼까요? 그럼 이 커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 각도를 90도만큼만 적용을 해서 보수 추가해볼까요? 추가하면 얘가 하나의 살이 되는 거죠. 확인했을 때 클릭하면 하나의 객체가 된다. 자, 이게 회전으로 만든 거고, 이것도 회전한 거죠. 로프트는 서페이스에서 로프트 하는 거와 같지만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서페이스에서 했을 때는 이 외곽에 있는 면만 생성이 됐었어요. 근데 솔리드는 이 부분도 다 메꿔지는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해서 로프트로 하게 되면 부드럽게 되는 거고, 롤드 형태로 하게 되면 직선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서페이스 한 거하고 같습니다. 한번 해보면, 자, 그때 서페이스에서 할 때도 원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했었죠. 여기다 원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면, 자, 얘를 F4를 눌러서 Z를 20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얘는 Z를 40만큼 올리고 이렇게 해봤어요. 자, 한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로프트 체크하시고, 이때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이 보이니까 체인을 선택할 때 주의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건 이제 로프트 형태로 그린 거고, 이거를 롤드 형태로 하면 각진 형태로 만들어진다. 서페이스에서는 이게 면이 따로따로 했지만 솔리드는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솔리드가 됩니다. 각져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왑이 있는데, 서페이스에서는 이 스왑 기능이 좀 다양했지만 솔리드에서는 스왑 기능이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아요. 하나의 대상이 어떤 대상을 따라가는 형태로 스왑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상을 하려면은 이제 서페이스로 하는 게 낫겠고, 지금 얘처럼 뭐 세로방의 형상이 이런 나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용수철 모양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하실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먼저 여기다가 우리가 나선 그리기 있죠. 나선, 헬릭스가 됐든 나선이 됐든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높이 값을, 다음에 피치 값을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선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돼 있어야 되겠네요. 정면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 소선의 크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 동그라미가 스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로 방향, 다음에 따라갈 대상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크기가 다음 대상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때 이 두 개가 겹치면 안 돼요. 이 대상과 이 대상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나선을 이렇게 낼 때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삼각형 60도짜리 낼 때도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가 겹쳐버리면은 오류가 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 값은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된다. 얘가 한 바퀴 솔리드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때 똑같은 방향만 겹쳐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바디 생성이다, 단일 작업이다, 노말, 평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평행으로 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못 만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대상이 작을 때는 뭐 평행도 약간은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럼 얘를 약간 줄여볼까요?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고 조금만, 그러면은 와이어프레임에서 2등분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한 이 정도 잘라 볼게요. 자르기를 하고 얘는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평면으로 놓고요. 자, 지금 약간 이제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정도면은 뭐 되지 않을까 한번 수협으로 해보겠습니다. 세로 방향 선택하고, 그 다음 따라갈 대상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말로 한 거거든요. 가래떡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생성을 했는데, 이걸 평행으로 바꿔볼게요. 자, 평행으로 바꾼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세로 방향 있죠. 얘가 그대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페이스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근데 노말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회전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달라져요. 자, 회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모양이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노말로 바꿀게요. 이렇게 다 되죠. 노말로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약간 여러 개 있을 때는 전체 현상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났던 거고요. 이거는 회전 형태. 말을 노말로 바꿔놨는데, 이거는 이제 평행한 형태. 회전, 평행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끝 프로필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세로 방향을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확인 일단 놓고요. 이 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좀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추가를 하는데 솔리드 면으로 작업 평면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작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솔리드는 지우겠습니다. 자, 작업은 다시 평면을 하고, 자, 그러면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직선이 평면이 아니에요. 휘어져 있죠. 나선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이게 솔리드에서는 이전에는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다시 한번 서페이스로 만들어서 다시 솔리드로 변환하거나 그렇게 다양한 형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솔리드에서도 간단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로 방향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얘를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때 끝 프로필 체인을 얘로 해보겠다 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지금 이 솔리드가 지금 꼬였잖아요. 이 꼬인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시작점, 그러니까 이 대상 원의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그죠? 근데 아까 새로 생성된 시작점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작점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요. 이럴 경우에는 이 대상 원 있잖아요. 이 원을 시작점을 얘하고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맞춰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90도만큼 회전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0도만큼 회전시켜 어떻게 할까? 아까 평면 여기 잡았잖아요. 이 평면을 활성화를 시켜 놓고 이동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갖다 놓고 이걸 90도만큼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체크해서 이동을 시키고 보면은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시작점 일로 왔어요. 여기도 시작점이 여기 있죠. 동일선상에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다시 스왑 기능으로 방향을 동일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 경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 프로필을 선택을 해주면 그래도 휘네요. 지금 얘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러면 평행하게 해볼까?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얘는 서페이스와 좀 차이가 있나? 회전을 할 때 그대로 가지 않네요. 이게 그대로 가지 않고 그 나선 자체가 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약간 휘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시작점이 여기인데 휘어지는 형태. Alt S 와이어프레임을 볼까요?
지금 이 와이어 프레임이 얘의 영향을 받나 봅니다. 가로 방향의 영향을 받아서 모양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놔두고 얘를 한번 돌려볼까요? 밑에 있는 것을. 자, 이 대상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를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얘를 돌릴 건데 평면이 맞게 돼 있나? 맞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90 하고 엔터 2번 해서 도형을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을 얘를 여기로 옮겼어요. 얘는 아까 여기 있었죠. 얘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얘만 옮긴 상태에서 다시 솔리드에서 스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따라서 가게 하겠다 체크하고 일단 Alt S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때 얘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긴 한데 얘는 바뀌지가 않네요. 일단은 이 부분 이게 지금 선택한 세로 방향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나선 가로 방향 형상이 휘어져 있다 보니까 그 나선에 영향을 받아서 도형이 생성이 됐습니다. 뭐 그러네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멀 평행 설명하는 거였었고 끝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선택이 바뀐다는 얘기고, 자, 스왑 비틀기 지정된 각도로 스왑 솔리드 보디에 비틀기를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틀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이 기능이 그러면은 이 원을 지금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원으로 하지 않고요. 얘를 사각형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다각형을 그릴까요? 다각형을 그리는데 지금 작업 평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정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면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다각형을 하나를 그리고요. 좀 각을 오각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다음 적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은 지워보고 그 다음 얘도 다각형을 만들 건데 자, 얘를 해놓고 다각형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그럼 얘도 원은 지우고 자, 그러면 다각형 얘를 따라가면서 솔리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왑 곡면, 그 다음에 체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졌고, 이때 끝 프로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가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가이드 체인은 가이드 체인을 저희가 선택을 했죠. 근데 가이드 체인을 따로 선택할 수 있나?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고급에 있나요? 고급에 보면, 스왑 트위스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얘를 체크를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끝 프로파일만 프로필 시작, 각도를 올려볼까요? 돌아가네요. 지금 보이나요? 약간 돌아가는 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괜찮네요. 우리가 스크루바 같은 거 만들 때 편하겠어요. 예전에는 스크루바 만들 때 이게 조금 했는데, 얘를 만들어서 스크루바를 쭉 만들면 되겠네. 스크루바가 어떻게 생겼지? 하여튼,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대상이 좀 체인이 휘어서 그러는데, 그 각도를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끝 프로파일도 추가를 해볼까요? 얘로 바꿨을 때, 바뀌면서도 돌아가네요. 지금 밑에 있는 형상이고 위에 있는 형상인데 그 형상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회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그 어떤 휘어버리는 기능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복잡하게
경로, 가로방의 형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직선 똑바로 해서 휘어버리면 스크류바 같은 거 만들 수 있겠네요. 스크류바도 되지만 나선도 될까? 별 모양을 휜다? 아무튼 다양한 형상이 되겠네. 이게 있으면 좋습니다. 괜찮네요. 별 모양으로 해볼까요? 지금 얘를 지우고 입체 영상 보기 체크하고 작업표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평면 보기를 해서 평면 보기에서 별 모양을 그릴 수 있을까? 별 모양은 좀 그릴 수도 있고 다각형을 하나를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다각형을 이렇게 그리는데 자 그리고 입체 보기 한 다음에 위로 선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선을 하는데 쉬프트 버튼 눌러서 쭉 올리죠. 일단은 여기까지 선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솔리드에서 스왑 체크해서 얘를 따라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바로 꼬였네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꼬이는 각도를 줬거든요. 90도만큼 꼬아 볼까요? 이게 꼬이니까 스크류바 같은 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예전에 이거 없었거든요. 이게 트위스트 주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끝 프로필만 휘겠다? 별 의미는 없고 프로필이 지금 없죠. 프로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도 뭔가를 프로필이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여하튼 이렇게 쭉 주면 이게 계속 꼬입니다. 180도 꼬아 볼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뭐 그 드릴이나 또는 리머나 이런 것처럼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응용하면 재미있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솔리드끼리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 공통, 그거는 교차되는 부위를 남기겠다는 얘기죠.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극을 추출해내는 기능이에요. 뭐 이것도 뭐 사실은 예전에 못한 건 아닙니다. 솔리드를 만들어서 형상 빼기 하면 돼요. 근데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극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좀 수작업이 들어갔는데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인데 정극을 만든다, 뺀다. 그쵸? 얘를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얘를 가지고 하면은 대상 도형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D 3D인데 2D로 놓고 Z값을 얘를 찍어 볼까요? 그럼 Z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이 Z값에다가 330인데 360 정도 줘볼까요? 이거는 아니하고 360. 자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로 하면 말이 되나?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형상 빼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여기 일단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선택을 해서 체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다 돼버리네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RT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그냥 형상 빼기 한 거예요. 형상 빼기. 얘를 한번 반투명으로 볼까요? 얘를 옆으로 빼서 섹션 보기를 체크해서 섹션 보기를 입체 정면으로 하면 되겠네요. 섹션 정면 두 번째 섹션 보기 하고 뷰에서 섹션을 보겠다라고 체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 빼기처럼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형상 빼기 형태인데 이제 전극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꺼보고 그러면은 전극 형태를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만들어 보고 좀 띄어놨구나. 여기를 0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솔리드 육면체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다시 구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빼볼게요. 일단은 불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형상에서 빼려고 하는 형상을 선택하면 제거하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됐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전극을 내가 만들고 싶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솔리드에서 아까 인프레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를 선택하고 바디를 찍으면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RT를 하게 되면 RT 다시 이렇게 위에 살이 좀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럼 다시 RT를 해서 얘하고 얘를 좀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RT. 지금 이 사각형이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동해서 다이나믹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2D를 3D로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프레션인가 그걸 해볼게요. 이 형상을 가지고 얘하고 빼기를 만들어서 보면은 RT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전극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레션. 인프레션에서 뭐가 또 메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건 홀 기능이구나. 자, 홀. 솔리드에서 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홀이 그냥 동그라미로 구멍을 뜨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을 이제 그 우리가 드릴 끝단 부분이 드릴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이 끝단을 만들 때 이게 지금 118도잖아요. 드릴 끝단이. 그러면 간혹가다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솔리드 형상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그냥 구멍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끝단 부분을 드릴 구멍 위치처럼 118도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릴 때는 홀을 일단 만든 다음에 못따기 기능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까지 거리는 알겠죠. 거리하고 각도값이 118도니까 118도의 반절 해가지고 각도값을 줘서 각도와 거리로 이렇게 못따기를 줘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할 수 있게 이 기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부분을 내가 선택하면 그 부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전 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젠작 있었는데 마캠도 이 기능이 생겼네요. 그래서 뭐 있으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뭐 홀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등각 보기를 해서 RT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지운 나머지들은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홀을 일단 원을 그려볼까? 원을 10짜리 원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10은 작네. 일단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10짜리로 하고 일단 두 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나서 솔리드에서 홀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홀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뭔가는 패널을 사용하여 구멍 설정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평면이고 위치 선택, 자동 위치 선택, 그 다음에 위치 추가 되어 있는데 추가를 하죠. 여기 추가를 하겠다 해놓고 자 와이어프레임 볼까요? Alt S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모양은 지금 뭐냐,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 단일, 그 다음에 카운터라면 위에 자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립하기, 예전에는 한번 커팅하고 또 커팅하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접시머리 자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직선에 테이퍼지고 각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바뀌었다. 뭐 좋습니다. 이렇게 테이퍼지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용자로 해서 막 여러 가지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은 뭐 많이 쓰는 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카운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죠. 날 끝 부분의 모양은, 여기 118도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거리는 25다. 거리값을 조절하면 더 거리값이 깊어지겠죠. 색깔이 같은 회색이라서 좀 눈에 거슬리네요. 잘 눈에 안 띄네. 여기 보시면은 얘 길이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도도 여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의 그 지름값, 그 다음에 깊이값,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10, 20, 높이가 10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먹어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상단 못따기도 줄 수 있네요. 못따기 값을 줘서, 못따기 값이 지금 지름이 23, 그다음 각도는 90도로 해서 못따기를 줬다는 얘기죠. 20인데 23으로. 이 값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괜찮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Alt S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단면을 보고 싶은데 단면을 어떻게 볼 수 있지? 지금 등각 보기에서 보면 이게 섹션 보기로 하게 되면 섹션을 한번 볼게요. 섹션 보기로 하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리니까 뭐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섹션 이걸로 안 하고 슬라이스로 볼까요? 우리가 커브에서 보시면 슬라이스 커브가 있잖아요. 슬라이스 커브, 얘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죠. 자, 보는데 평면을 정면 Y죠. Y고 위치는 여기로 하겠다. 찍어서 저쪽으로 보면 맞겠죠? 이렇게 하고 옵셋 됐고 엔터. 이거는 확인하면 되겠고,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해볼까요? 적용하고 이걸 Alt S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 슬라이스 커브 모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뭐 치수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전 지금 끝점을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끝점이 보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능 같아요. 이 화면을 좀 캡처를 할까요? 캡처? 프린트 스크린? 캡처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죠. 닫고, 자, 이거 했고, 사각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각 패턴은 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제 복사인데, 이 솔리드 작업한 것을 복사하는 거죠. 우리가 경로를 이제 복사할 때 선형 어떤 경로를 이제 복사도 할 수 있죠. 경로를 복사하는 것처럼 얘도 솔리드 작업한 거를 뭐 복사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건 이전 버전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lt S에서 자, 얘를 만들었는데,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일단은 화면에서 블랭크를 해볼까요? 홈에서 블랭크.
자, 그러면 얘도 될까? 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홀 작업한 거.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사각 패턴 체크하고, 자, 솔리드 작업한 거를 선택을 하란 얘기인데, 지금 그냥 면을 다 선택할까? 다 같이 선택되네요. 이 면은 좀 편하네. 두 개가 같이 선택되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만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하면 취소가 될까? 같이 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솔리드 작업을 했는데, 여기 했죠. 카운터 보호로. 근데 여기 포인트를 하나를 뺄게요. 뭐라? 포인트 추가. 이게 블랭크를 해놔서, 그냥 위치 추가하겠습니다. 위치 추가를 눌러서, 점이 없으니까 추가가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만 지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전체 제거고, 그냥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지겠네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사각 패턴 체크하고 얘를 체크해서 얘를 패턴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X 방향으로 거리값을 얼마로? 한 30 정도 하겠다. 30? 30이고 2개. 근데 좀 줄여볼까? 간격을 줄이면은 여기 생기는구나. 이 정도로 해서 간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 2도 있죠. 방향 2도 줘서 개수를 3개. 그 다음에 거리값은 30.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 얘는 각도는 0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개수를 늘리면 드러나겠죠. 이런 식으로 솔리드 작업한 거를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개를 만들 때 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 전환, 양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사각 패턴이 직선 방향이죠. 직선 방향으로 복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와 비슷한 원형 패턴이 있는데, 원형 패턴으로 얘를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원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개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도 조절할 수 있고, 45도인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으로 하게 되면 원형에 대해서 몇 개, 전체 중심,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대상을 이동할 때 원형으로 회전한 형태로 이동시키는 것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델 히스토리를 생성 안 함. 솔리드 히스토리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동 패턴은, 이거는 지워버릴까요? 지우고 재생성하고, 자, 수동 패턴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씩 찍어주는 거죠. 얘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라고 하는 것이 추가 제거가 있는데, 추가 부분을 클릭을 해서 기준점이면 이 센터점이 되겠죠. 이 센터점을 여기 4분점에다가 옮겨볼까? 여기도 4분점에다 옮겨보죠. 안 찍히네. 여기는 찍히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를 내가 찍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다 됐으면 엔터 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동으로 한 거고요. 수동 패턴 했고, 자, 곡면 솔리드로 변환.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한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곡면 기능을 볼 때는 솔리드를 곡면으로 변환하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곡면을 솔리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를 보통 우리가 곡면이라고 하면 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솔리드로 바꾼다. 그러면은 곡면을 솔리드로 바꾼다. 구 형상으로 해볼까? 구 형상으로 지금 솔리드죠. 솔리드니까 곡면으로 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데 각도를 90도만 만들어 볼게요. 90도를 만들고 X축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면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떤 솔리드가 있는데 가령 여기다가 다시 제가 솔리드로 구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360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솔리드고요. 얘는 서페이스예요. 근데 가령 이제 우리가 이 어떤 특정 솔리드에서 이 서페이스로 그 분리를 시키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지금 얘는 솔리드를 이 서페이스로 트림할 때 하나로밖에 트림 못해요. 근데 얘와 얘를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기능은 이 서페이스를 솔리드로 바꾸면 묶여요. 솔리드가 되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솔리드 기능에서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얘를 이제 원래 있던 거 삭제하고 묶겠다. 공차 범위는 1000분의 5인데요. 1000분의 5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100분의 한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에다 커브를 생성하고 싶으면 생성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생성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는 클릭을 해보시면 하나가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걸 슈트 바디라고 합니다. 슈트는 종이란 뜻이고 바디는 솔리드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솔리드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솔리드인데 이렇게 서페이스처럼 종이로 되어 있는 면으로 되어 있는 솔리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RT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솔리드 트림을 줄 수 있어요. 수정 기능인데 일단 수정 기능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부에서 내가 불러온 파일이 IGS 파일일 때, 면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면 파일을 솔리드로 바꾸는 기능. 이게 왜 솔리드가 서페이스보다는 작업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외부 파일을 면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면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면으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다양한 기능은 서페이스 면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면으로 만들어서 작업하려면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솔리드 수정이라는 기능을 이제 볼 텐데 이 솔리드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푸시풀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잡아당길 수도 있고 필렛 부분도 뭐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좋아져서 면보다는 솔리드가 좀 더 수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이제 IGS 파일 면으로 온 것을 덩어리 솔리드로 바꾼 다음에 그 솔리드를 수정을 하면은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서페이스를 솔리드로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공차가 이게 기본이 1000분의 5로 되어 있네요. 1000분의 5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령 면이 이렇게 있고 또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면과 면 사이가 보통은 이제 IGS 파일을 저장할 때 보통 100분의 2 정도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1000분의 5예요.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서페이스를 덩어리로 만들 때 이 갭을 얘가 그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덩어리를 못 만들어요. 그럴 때는 약간씩 공차값을 100분의 5로 되어 있으면 100분의 2로 일단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100분의 5 또는 뭐 0.1 뭐 1 이렇게 숫자를 공차값을 좀 널널하게 해서 이게 붙을 수 있게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솔리드 수정 기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